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벌써 거래 정지가 된 지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이제 어느 정도 거래 재개냐, 아니면은 거래 상장 폐지냐, 이거에 대한 게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금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재적인 뉴스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법적인 리스크가 금양이 있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금양이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었죠. 근데 계속적으로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자, 보시면 금양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양의 기장 공장에 대한 완공 시점을 2025년도 11월 30일 날짜로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전량 인수를 하죠. 4,050억 원이라는 금액인데 이 사우디 건의 납입 일자가 8월 2일 날짜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시에다가 써져 있는데 이거를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여기 쭉 내려보면은 이 8월 2일 날짜가 납입일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8월 2일 날짜에 납입일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래 재개하고 지금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에서 기장 공장 완공 시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8월 2일 날짜에 납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8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부채를 갚을 겁니다. 부채를 갚는 비율은 지금 6천억 정도거든요. 기장 공장에 대한 부채가. 여기에서 2,500억 원을 우선 갚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00억 정도에 대한 금액은 기장 공장 가동에 대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8월 말일 날 정도 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9월에서부터 10월 달 이때에 거래 재개에 대한 한국거래소에 심사 처리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거래소는 20일 동안 심사를 하고요. 3거래일 내에 결정 처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일 동안 심사를 하고 3거래일 내에 상장 거래 재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며칠 날부터 거래 재개를 할게라고 결정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내로 거래 재개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8월, 9월, 10월, 심사,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입니다. 그러면 거래 재개 나는 시점이 이 신규 시설 등에 대한 투자 등에 관한 정정 공시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성이 하나가 있었죠. 뭐였냐면 이 동부건설이 금양 기장 공장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에서 9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말 그대로 시공사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거는 동부건설 측에도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어쨌든 유증 처리를 진행했으면은 어쨌든 이 돈을 다 받을 건데 너무나도 그 유증 공시 나오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이게 동부건설 측에서 이거를 발표 처리를 한 걸 공시를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섣부른 거 아니었나라는 내용들이 지금 대다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금양 측에서 이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 이 부분에 대한 날짜를 못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양 측에서 나온 내용은 시공사는 어차피 동부건설 외에도 많은 시공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미 동부건설철에 대한 시공사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 저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라 미리 저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뉴스에서 나왔듯이 금양의 기장공장 부분에 대한 그쵸. 올해 말에 완료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미뤄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이거죠. 상장 폐지 사유. 그러면 여기에서 금양은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동자금. 그쵸? 유동자금이 또 안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올해 유동자금이 이제 좀 잡혀져 있는 게
첫 번째가 여기 공시 부분에 나오는 이 나노텍 에너지 건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서 820억 원의 나노텍 에너지 이 53.39%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이게 지금 2025년도 4월 30일 날짜고 이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한 3달 전 정도에 시작을 한 거죠. 2달 전 정도에 종료일이 2025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에 이 21700 원통형 배터리 이게 나노텍 에너지죠. 두 번째로는 1575억 원의 전기버스 배터리 공급 계약권. 이거는 지금 내년부터 시작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5년간. 그리고 이게 지금 사우디권의 6년간의 1376억 계약 규모가 이게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쵸? 2025년도부터 6년간 보장금이 약 1376억 원. 사육고 배터리 모듈 공급 및 유지 보수 계약.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거래 재개한다. 근데 거래 재개는 되는데 아직 그 유동자금 확보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 계약권이죠. 이게 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지금 어떻게 원래 거래 재개를 시키려고 했었냐면 우선은 그 8월 2일 날짜에 그 납입일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갚고 나서 거래 재개 심의 넣기 전에 공급 계약권을 먼저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리비안 거나 GM 거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조율 처리가 많이 되어 있었고 여기를 이제 3사 공장에서 돌려가지고 생산 처리를 해서 공급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기아차도 있고요. 아시죠? 그랬더니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동자금까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자금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금양은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금양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회사가 이렇게 상폐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 정지까지 돼 있는 상태가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해결을 하고 오히려 공급 계약권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주가가 또 오히려 세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가 되는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신용잔고를 들고 붙잖아요. 처음에. 그쵸? 이 유동성 부분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뭐 기관들이 조금 눌러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누른 다음에 하반권에 사더라도 그렇게 거래 재개가 되면은 우선은 올려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이 이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금양은 이거를 한번 또다시 정정 공시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불성실 지정 공시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양 입장에서도 이거를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금양이 예전에 몰라광산 부분 때문에 지금 벌점 자체가 10점 이상이잖아요. 지금 12점인가요? 근데 이게 또 15점이 넘어가면은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성실 지정 공시로 인해 가지고 거래 재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거래 정지, 말 그대로 불성실 지정 공시를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류광지회장이 지금 약 7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압류 처리가 돼 있어요. 류광지회장의 주식이. 왜 그러냐면 류광지회장이 예전에 그 금양의 시가총액이 한 9조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지분에서 일정 부분을 매도를 했어요. 한 5천억 정도를. 근데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 매도를 하면은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세금을 안 내고 금양한테 이 5천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냐면 이 말 그대로 금양에서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퍼센테이지가 그때 4% 정도였는데 이자를 받으면 이걸 갖다가 세금을 내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양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자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원 정도가 그 세금에 대한 체납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류광지회장이 지금 750억 정도의 주식이 압류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상장 폐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류광지회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제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기장금양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기장 공장을 매각해버린다. 그랬으면은 주가가, 기장 공장을 매각해버린다. 그러면은 바로 상장 폐지 풀려요. 왜 그러냐면 기장 공장 가치가 그래도 한 7천억 원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부채가 6천억이기 때문에 기장 공장 팔고 나서 이거 갚으면은 1천억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금양이 케미컬 사업만 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흑자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투자 유치나 아니면 유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기장 공장을 지키고 사업성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 뭐 SM랩이나 몰라 광산 다 지켰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류 회장의 지분 가치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면은 이 사업성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매출액 부분에서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텅스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측에서 텅스텐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금양의 몰라 광산에서 지금 해안지방으로 해가지고는 수출 처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2,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양을 상장 폐지가 되냐 아니면은 거래재개가 되냐의 싸움에서는 저는 거래재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납입일 이후에 그거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선은 이 거래재개가 됐을 때 이 기관들 쪽에서 항상 거래재개 됐을 때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거래재개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재개가 되면은 기관들이 우선 누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잔고를 갖고 올라왔을 때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양 자체에 본인들의 물량을 더 담기 위해서 우선은 막 누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신용 반대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이 물량을 더 들고 올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방권에서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될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가져갈 거고 부채 비율을 갚고 유동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면서 거래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금양의 거래 재개가 되는 근거, 그리고 거래 상장 폐지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금양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할 때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